5월 시장은 이 한 달 내내 행보만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익 내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뭐 마지막 주는 코스피는 21선을 해보겠고 코스닥은 61선을 지켜냈다. 뭐 거기에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다음 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주 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메이저 수급에 약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일단 2주째 기관들이 매수, 그동안 기관들이 정말 올 1월부터 열심히 팔았는데, 네, 최근에 기관들이 2주째 매수 우위에 들어갔다는 거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들이 2주 연속 순매수에 돌아선 상황입니다. 기간이 조정기간이죠. 21선에 붙어 있고 61선에 붙어 있고, 이런 조정기간을 감안하면 이런 수급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음 주 시장을 매우 희망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종목, CD 주문 잡힌 종목들을 먼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CD 주문은 가장 편한 매매입니다. 고정관념 없이 CD 주문 들어오는 외국계 창구는 자동으로 걸어놓거나 수동으로 주문 들어가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수동의 경우는 대부분 리밋 주문이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CD 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 받은 물량이 되게 많을 때는 수동 주문보다는 CD 주문으로 알고리즘 매매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따라서 매매하기가 좋죠. 자, 요거는 CD 주문을 하기에는 물량 규모는 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맛만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날 또 많이 월요일날 낙폭이 컸습니다. 1.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 수가 아예 없었는데 나스 미디어가 6% 가까운, 시장 대비해서는 뭐 거의 10% 가까운 급등한 그런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나마 많진 않아도 25,000주 정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가 최고가로 끝났고, 시장 대비해서는 뭐 엄청난 거의 10% 가까운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양유업도 매우 위험한 자리죠. 비례체 운봉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엄청난 매물이 있는 자리에 외국계가, 여기 보시면 형태는 물량만 여기서 곱하기 한 10점 정도 들어오면 완벽한 CD 주문이죠.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끝날 때까지 일정한 물량들, 이 물량 규모가 많지 않으니까 뭐 50주, 100주씩 일정하게 장 끝날 때까지 샀다라는 거고, 워낙 거래량 자체가 4만 주밖에 안 되는데, 4만 주라도 사실 적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한 주에 40만 원짜리니까 4만 원짜리를 치면 이 얼마요? 40만 주가 거래가 되는 거고, 10,000주짜리로 치면은 거의 한 200만 주 정도 거래가 된 거니까 금액적으로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물량도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번에 이슈로 좀 움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는 이슈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수급으로 본다면 이날은 종가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3시 반까지 들어왔죠. 장 끝날 때까지 아마 보유하는 건 가능했을 것이다. 자, 한국경제TV도 잡혔습니다. 한국경제TV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외국인 하루 딱 판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또 외국인들이 CD 주문 형태로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으니까 퍼펙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한국경제도 이제 좀 시가총액 1,000억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도 뭐 유보금이 거의 700% 700억 정도나 쌓여 있고 골프장까지 갖고 있는 한국경제TV가 언제까지 1,000억이었습니까? 제가 여기 소속돼 있다 보니 한국경제를 좋게 얘기하면은 뭐 팔이 안으로 굽냐 이럴까봐 한국경제TV는 좋다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인정하고 52주 신고가에 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뭐 객관적으로 한국경제TV 좋잖아요. 수익 구조가 어마어마하죠. 뭐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한국경제TV. 제 여기 있어도 보면 돈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한국경제TV는 늘 주목을 하시다가 이렇게 CD 주문 형태라 외국계 참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1,000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급이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들어오니까 주가가 드디어 쭉 뻗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수급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관심을 가질 때는 따라 들어가면 한국경제는 무조건 먹는다. 그래서 한국경제 간혹 하다 보면 시총 500억대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물반 고기반이다 생각하시고 잡아야죠. 가서 뭐 500억 넣어서 만약에 그때 안에 들어가면 골프장만 팔아도 안 될까 싶네요.
자, 요거 목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제테마 같은 경우에 물량 규모는 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정한 시간대 일정한 물량이면 좀 그래프가 직선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네요. 2시 20분, 3시 20분까지 들어왔어요. 신고가를 찍었고 신고가 자리에서 무려 9%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이유로 그동안에 옆으로 행보를 하는 기간 동안 3주 동안 행보를 했죠. 그때 일체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신고가를 찍고 9% 급등을 하고 신고가 자리에서 어느 날은 행보를 하고, 우리가 그 기준대로 뭐 신고가 왔다고 무조건 매매하는 건 아니죠. 언제 매매해야 되느냐, 매매하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수급 들어온 날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거. 네. 자, 금요일 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이 잡혔는데, 자, 옵트론텍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선 퍼펙트합니다. 물량도 한 8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안 하겠죠. 일봉 보면 하겠습니까? 뭐 금요일 날 특별히 장도 좋았는 것도 아니고 이슈가 있는 종목도 아닌데 이걸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CD 주문 형태로 보고 들어왔더니 어쨌든 종가 장 끝날 때는 6% 가까이 최고가로 끝이 났으니까 요거만 보고 들어와도 2, 3%는 먹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트렌드에 맞고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건 뭐 굿이죠. 그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 아니어도 요 외국계 요 흉내만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지수에 비해서 양모로 끝나는 예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오늘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CD 주문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CD 주문 검색기에서 잡힌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제약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CD 주문 형태로 오면 퍼펙트한데, CD 주문 형태로 상한가 가는 종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D 주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잘 안 가죠. 상한가는 벼락처럼 한번 레벨업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가시죠. 의도적으로 호가를 먹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관리자가 있어야만 상한가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CD 주문 형태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상한가에 나왔으니까 또 물량도 50만 주니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이 위에 꼬리가 없습니다. 장이 좋았나요? 아니었죠. 양봉 바디도 거의 5, 6% 상한가까지 양봉 바디도 굉장히 깁니다. 지수에 비해서 위에 꼬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도 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짱대 양봉이냐 위에 꼬리 붙은 양봉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 종목들은 하나같이 윗꼬리 없이 깨끗한 양봉으로 끝이 났으니까 대부분 CD 주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 제약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자, 이 화면이 안 잡히는데, 잡혔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시까지 CD 주문이 아니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50만 유가 딱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기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요. 한번 상한가 훅 들었다가 12시간 오전에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수급이 CD 주문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는 대체적으로 CD 주문 형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신도 거의 상한가 수준 났지만 그래도 모양이 패턴이 조금 앞서 삼성제약보다는 더 CD 주문 형태 모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BHA는 하신보다도 조금 더 CD 주문 형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JC케미칼은요, 시간이 12시까지 돌았으니 그렇지만 딱 들어오는 패턴은 어느 정도는 퍼펙트한 CD 주문 형태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11시 50분에 시간이 딱 나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1시 50분에 끊긴 거지요. 그러니까 더 장 끝날 때까지 들었어야 장 최고가로 끝이 나는 건데 중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요 CD 주문을 보고 매매하는 제 제자분들도 많이 있죠.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안 들어오네. 그러면 이들은 리밋 주문일 수가 있겠죠. 여 이상은 여기 가격을 제시를 했겠죠. 이 이상 가격은 사람 얘기가 오다가 없었으면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시 50분까지 해도 어쨌든 9% 급등이니까 제시케미칼은 크게 먹었다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 제시케미칼은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기가 막힌 종목이 될 겁니다. 앞으로 2천억 언더에서는 사기 어렵지 않은가. 분기영업이익이 이번에 85억인가 나왔습니다. 분기영업이익이요. 85억에 4분기를 곱하면은 432, 340억 정도가 되네요. 여기에다가 밸류, 단순 밸류 10배만 준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3,400억. 근데 지금 제시케미칼은 2천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지금 원래 수익 가치만 따져도 3,400억도 인도네시아에 한 800억 넣는 오일팜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되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시가총액이 2천억이다. 지난 딱 1년 전이죠. 1년 전 작년에 코로나 사태 막 터졌을 때 550억까지 떨어졌죠. 시총 550억. 그때 550월 때 제가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 것 같은데 1,000억 언더에서 못 살 종목이 왜 550억이다. 이거 완전 물방 고기반이 아니라 100% 고기다라고 했었는데 어느덧 시가총액 2,000억이 됐네요. 앞으로 아마 제시케미칼 같은 경우 우리가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바이오 디젤도 의무 혼합 비율이 계속 올라갔죠. 원래 1%대 지금 3.5%까지 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0%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디젤 차량에 오일팜을 30%를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많이 올려도 3.5%입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오일 가격이 오일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누가 제일 수익을 내냐? 이 오일팜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사업이 거의 매출액의 90%인 바로 이 제시케미칼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백산 같은 경우는 패턴이 이제 완벽한 패턴이 나옵니다. 백산 대원전선 바로 CD 주문 형태가 이건 외국계 창구입니다. JP모건과 메릴린치가 장 끝날 때까지 일정한 물량을 사버리니까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전부 최고가로 끝났죠. 자, 요거는 것만 딱 여러분들이 요거를 JP모건 CS 창구가 원익 큐브를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사고 있더라는 걸 알면은 중간에 1% 먹고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중간에 또 한 2, 3% 올랐다고 안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생각하면 오다받은 물량이 혹시나 한 200만 주 되는 건 아닐까. 한 200만 주가 되다 보니까 이날은 50만 주가 들어왔으니까 내일 이후로 다시 또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 보고 차이는 정말 한눈 감고 전쟁을 하는 거와 그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